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6년 새로운 한국 축구 감독 후보 중 좁혀지고 있는 감독 탑7을 선정하였습니다. 7위는 기에르모 아바스칼입니다. 1989년생 아직 37살인 아바스칼은 세비야 유소년 지도자를 거쳐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축구를 경험을 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감독을 맡았습니다. 스파르타크 첫 시즌에 러시아 리그 3위, 그리고 2023-24 시즌에 공식전 개막 후 5연승이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2024년 4월 팀이 리그 6위까지 떨어지면서 경질이 됩니다. 이후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라나다에서 스페인 2부 리그 감독을 했지만 6경기 만에 잘리고 2025년 멕시코 리그에서 역시 안 좋게 결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는 확실히 꺾였지만 전술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축구, 그리고 점유율을 중시해 전방 압박과 능동적인 빌드업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축구 철학은 흥미롭지만 지금 한국 대표팀의 소봉수로 맡기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단 단점이 있습니다. 6위는 로니 다일라입니다. 커리어의 우승 횟수만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3년 노르웨이 리그 우승을 시작으로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 2연패를 거두었죠. 게다가 2021년에 뉴욕시티에서 첫 MLS컵 정상까지, 벨기에 리그, 중동 리그까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다일라는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공을 뺏은 뒤 빠르게 전진하는 축구를 추구해왔습니다. 유럽파와 K리그들, 그리고 선후배 문화가 있는 한국 축구에서 다일라가 가진 마인드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문제, 2025년 애틀란타에서 시즌 도중 결별 사건, 2026년 5월 텔아비브에서 역시 그만두었습니다. 커리어만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검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5위는 다비데 니콜라입니다. 니콜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망하기 직전의 팀을 살리는 감독. 제노와 토리노, 엠폴리에서 계속해서 강등권 팀을 맡아 기적적으로 잔류를 만들어낸 니콜라 감독은 2020년 이후 잔류의 신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2025년 승격팀 크레모네세로 가서 리그 초반 AC 밀란 원정 트리를 포함해 첫 9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하며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후 15경기 연속 무승, 그 기간 11패로 강등권까지 떨어졌고 2026년 3월 결국 경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3-5-1을 즐겼으며 수비 상황에선 5명으로 내려서 공간을 좁히고 전환 상황에서 투톱과 윙백을 활용하는 확실한 색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임시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축구 철학보다 무너진 분위기 회복, 조직 정비, 6경기 안에 결과 만들기라면 니콜라 감독이 소방수로 어울리지 않을까요?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어본 경험은 니콜라가 단연 돋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후보들도 가지는 단점인 아시아 축구 경험이 없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4위는 세르비아 축구의 전설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선수 시절 유고슬라비아를 대표한 스타였고 1994년부터 7년이나 일본 리그를 경험을 했습니다. 감독으로도 2008년에 나고야 지휘봉을 잡아 구단 역대 최초 리그 우승과 올해 감독상을 받았죠. 2021년 세르비아 대표팀 감독에 부임했던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 포르투갈을 제치고 본선 직행을 만들어냈고 이어 유로 2024 본선 진출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세르비아 독립 이후 큰 업적을 남긴 것이었죠.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3백을 기반으로 3-4-2-1 또는 공격 시 투톱을 활용해 윙백을 올리고 공격 숫자를 적극적으로 투입시키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강력한 전방 공격수를 잘 살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 감독이란 것입니다. 이 말은 이강인을 공격의 중심에 놓고 양 윙백을 활용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대표팀에 지원하는 감독들은 보통 커리어가 꺾인 감독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스토이코비치 감독도 2025년 세르비아 대표팀 성적이 안 좋아 경질되었습니다. 임시 감독을 원하지 않지만 좋은 후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3위는 도메네크 토렌트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 도메네크 토렌트 감독을 쉽게 설명하자면 펩 과르디올라의 오른팔입니다. 토렌트는 2007년 바르셀로나 B에서 시작해 바르셀로나 1군,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까지 무려 11년 동안 과르디올라의 전술 참모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펩과 함께 우승을 한 횟수가 24번, 그냥 단순히 수석 코치라기보다 상대 분석과 전술 설계를 담당한
핵심 브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감독으로 독립한 뒤 뉴욕시티, 플라멩고 등을 거쳤는데 전술적 유연성과 집단 수비를 강조하는 축구로 한국 축구에겐 꽤나 매력적인 감독 후보입니다. 이강인처럼 볼을 다루는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상대에 따라서 전술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약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과르디올라 밑에서 커리어는 분명 최고였지만 본인이 감독이 된 후에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죠. 또 국대를 지휘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다만 임시감독이라면 상대 분석과 빠른 경기 플랜을 짜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후보가 아닐까요? 2위는 로베르토 모레노입니다. 모레노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와 오랫동안 함께했습니다. AS 로마, 셀타비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국대까지 처음엔 분석과 전술 설계를 담당하던 참모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루이스 엔리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표팀을 떠나면서 모레노가 스페인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9경기 7승 2무 29득점 4실점. 스페인은 모레노 체제에서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유로 2020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당시 전술의 기본 4-3-3을 기반으로 후방에서 짧게 공을 연결하고 중원에서 패스 숫자를 늘리며 양쪽 풀백을 전진시키는 전형적인 스페인식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선수들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철학인데 이는 본인이 원하는 선수가 아니라 현재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장점을 끌어내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클럽보다 국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던 감독인 만큼 어찌 보면 한국 국대에게 맞춤형 감독일지도 모릅니다. 대망의 1위는 헤수스 카사스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하는 축구 팬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사스는 이미 2024년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후보로 실제 협회와 대화를 나눴던 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카사스는 나중에 이라크 대표팀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월드컵 예선을 치렀고 당시 이강인 봉쇄 작전으로 실제로 이강인은 슈팅과 크로스를 거의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카사스가 상대를 보고 전술을 바꿀 줄 안다는 것. 기본 형태는 4-2-3-1이지만 공을 소유할 때는 스페인식 빌드업을 사용하고 강팀을 만났을 때는 과감하게 내려서 공간을 막은 뒤 빠른 공격을 노립니다. 카사스의 커리어는 한국에게 매력적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스카우트와 분석관으로 일했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루이스 에니케의 코치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라크 대표팀 감독이 된 뒤 2023 걸프컵 우승 그리고 2023 아시안컵에서 우승 후보 일본을 2-1로 격파했습니다. 이라크는 당시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16강에 오르기도 했죠. 이처럼 카사스는 아시아 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대 감독 경험뿐 아니라 업적도 나름 쌓았다는 사실. 한국도 알고 아시아도 잘 알고 있는 카사스가 어찌 보면 한국 대표팀을 맡길 감독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